수행이란 인연을 지었으면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보를 잘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과보를 받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니 기꺼이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런 과보를 받고 싶지 않거든. 다시는 이런 과보가 따르는 인연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고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데도 자식은 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억압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자신과 닮은 못난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근원을 생각하기에 앞서 저 자식은 왜 저리 성질이 못됐나? 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바로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나는 바다가 좋은데 상대가 산을 좋아하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현실의 모든 고통은 우리들이 매사를 전도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인식의 근거에서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을 때는 개인의 마음을 고쳐나가면 되고, 사회제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길, 그것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수행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환경 문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경쟁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등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갈 용기와 힘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인연을 지었으면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보를 잘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과보를 받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니 기꺼이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런 과보를 받고 싶지 않거든. 다시는 이런 과보가 따르는 인연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고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데도 자식은 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억압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자신과 닮은 못난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근원을 생각하기에 앞서 저 자식은 왜 저리 성질이 못됐나? 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바로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나는 바다가 좋은데 상대가 산을 좋아하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현실의 모든 고통은 우리들이 매사를 전도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인식의 근거에서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을 때는 개인의 마음을 고쳐나가면 되고, 사회제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길, 그것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수행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환경 문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경쟁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등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갈 용기와 힘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인연을 지었으면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보를 잘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과보를 받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니 기꺼이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런 과보를 받고 싶지 않거든. 다시는 이런 과보가 따르는 인연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고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데도 자식은 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억압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자신과 닮은 못난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근원을 생각하기에 앞서 저 자식은 왜 저리 성질이 못됐나? 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바로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나는 바다가 좋은데 상대가 산을 좋아하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현실의 모든 고통은 우리들이 매사를 전도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인식의 근거에서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을 때는 개인의 마음을 고쳐나가면 되고, 사회제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길, 그것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수행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환경 문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경쟁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등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갈 용기와 힘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